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이런 꽃같은 청춘입니다. 네, 본격 꼰대 저격 방송 이런 꽃같은 청춘 2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 궁금해요. 우리 첫방 팟빵 순위가 쫙쫙 올라가다가 하루 만에 떨어졌는데 우리 조소방부터 어땠어요? 예, 뭐 저도 이렇게 팟캐스트 방송이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네. 편집에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게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지 처음 알았네요. 근데 제가 들었던 모니터의 대부분은 좀 김 기자 목소리나 웃음소리가 좀 부담스럽다. 아하, 네, 인정. 예, 좀 그랬어요. 나 편집 내가 22시간 했는데 주말 동안에요. 불금, 토, 일, 월까지 22시간 했는데 제 웃음소리 지우다가 죽을 뻔했어요. 네. 왜 이렇게 내 웃음소리가 높아요? 난 내가 방송에서만 하다가 처음으로 나도 팟캐스트를 했는데 내 웃음소리가 이렇게 경박한지 몰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뭐 괜찮은데 제 주변 반응들은 네. 생각보다 새색 케미가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조서방 칭찬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뭔가 좀 되게 좋다고 하는 팬들이 네. 생겼고 저도 우리 엄마는 유일하게 김 기자 칭찬을 했어요. 계속 웃으래요. 그냥 똑같이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좀 더 살리고 뭐 그런 게 네. 있다고 편하다고 목소리가 되게 네.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약을 먹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그렇게 얘기했고 솔직히 저는 네. 제 가까운 친구, 정말 가까운 친구, 심리학 전공하는 박사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한테 보내줬더니 우리 프로그램이 살려면은 네가 계속 웃고 두 사람이 나를 계속 공격하래요. 그러면은 우리 프로가 산대요. 그냥 서로 뜯어 먹어야죠. 서로. 영원한 동맹과 영원한 적군도 없습니다. 여기는. 우리 지난주에 밤꽃결이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예. 한 주 사이에 밤꽃결인데 제목 도원결이 부원결을 넣어갔죠? 누구 긴급하게 때문에. 바뀌었잖아요. 아하, 그렇네요. 예. 말씀 좀 해주시죠. 조서방 이거에 대해서. 제가 그걸 쓰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좀 이해해 주세요. 예. 아닙니다. 근데 이거 예. 이거 지금 방금 뭔가 모순이 하나 일어났는데 이런 꽃 같은 청춘이잖아요. 우리가 네. 청춘으로 지금 대표해서 나오는데 조서방은 지금 꼰대화가 되고 있어. 그 가독이가 있어. 왜?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 지금. 권위주의 막 이런 것도 가져야 돼. 막 교수님들 그런 거 이해는 합니다. 근데 버려야 돼. 팬티까지 벗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애가 둘이잖아요. 예. 예, 이 아기들이 커서 만약 이거 들으면 제가 부끄러운 아빠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아니, 뭐 근데 이게 첫 방부터 무슨 밤꽃이야. 뭐 예. 어때? 괜찮아요. 네네. 예, 우리 소울을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난주에 가장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장 작가가 말한 팬티까지 벗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어서 윤창중 나왔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 정말 사람들이 빵 많이 터졌는데. 그 부분 인정합니다. 재밌었습니다. 진짜 센스 예. 있어요. 김 기자 우리. 물론 편집은 내가 했다고 하지만 네. 그래도 그 팬티까지 벗으라는 이 이야기는 거기서 우리 조서방이 나훈아처럼 해야 됩니다. 네, 나훈아 퍼포먼스도 어떻게 하세요? 필요하고 뭐 이렇게 혁띠 뿔고 막 이랬잖아요 예전에. 예. 그게 청춘이죠. 예. 철딱서니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유지하려면. 그나저나 네. 우리 청춘 방송인데 우리 사진을 올렸잖아요. 우리 팬페이지에. 그랬더니 우리 조사방 보고 청춘 아니라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가지고. 예. 우리 앞으로 사진 상처받았어요. 올리지 말라고. 그런 거에 상처받으면 안 돼요. 제가 그 사람 몽타주도 봤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지적할 게 아니야. 힘내요, 힘. 예. 예, 아니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청춘은 뭐 외모나 나이로 꼰대와 나눠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예.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 우리 방송은 나이를 고려를 했잖아요. 나이를 고려를 해서 이렇게 지금 모아진 건데 이 청춘을 외모로 이렇게 지적해서 돼요? 안 되죠. 거울 보고 얘기해야지. 뭐 누가 몽타주를 지적을 해. 하지만 오늘도 제일 얼굴에 신경 많이 쓰고 방송 나가기 직전까지 외모에 신경 쓴 사람이 누군데요? 나 원래 다른 옷 입고 오려고 했는데 김 기자가 나한테 뭐라고 했어. 검은색 옷 입고 오라고. 근데 아니, 이게 뭐야? 자기가 공언했잖아요. 자기가.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유지해야죠. 그럼요. 예, 청춘은 스타일리시를 해야 됩니다. 우리 조서방 어떻게 생각해요? 청춘은 스타일리시해야 된다. 뭐 알겠습니다. 의기소침해졌어요. 자꾸 외모 지적하니까. 괜찮아요. 귀엽게 생겼는데 왜? 예. 지금 장 작가가 우리
네. 조서방한테 귀엽게 생겼다. 아, 앞으로 두 사람의 케미가 네. 기대가 커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말도 있었어요. 우리가 본격 꼰대 저격 방송인데 꼰대 솔직히 명징하지가 않다. 어떤 꼰대를 어떻게 깔지에 대해서 확실한 개념 정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막연하다 이런 지적도 있었어요.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난 시간 했던 걸로 뭐 대략적인 의미는 파악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신 분이 있었나 보네요. 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청춘이나 꼰대나 저희가 개념을 뭐 저희가 규정하겠다는 것보다는 들으시는 분들이 사연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청춘은 이거다. 내가 생각하는 꼰대들은 뭐 이런 사람들이다. 이런 구조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사연을 받고 계속 청춘과 이 꼰대 개념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역시 그냥 잠깐 정리가 순간순간 막 나와요. 그렇네요. 네. 예, 역시 이거 은근히 팬들이 많아요. 잠깐 정리. 네. 우리가 지난주에 너무 우리 조서방을 띄워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조서방만 지금 인기가 높아졌고. 그러니까 나 완전 인기 많았는데. 나도 조금 얘기한 거, 조금 고퀄로 얘기한 거, 누가 지금 김 기자가 다 편집을 해서 완전 쌈마 일어나서 지금 되게 속상해. 네. 나는 내 웃음 편집하다가 네. 같이 맞물린 게 다 많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뭐. 예. 그러면은 우리 장 작가가 편집하세요. 못합니다. 예, 죄송해요. 이런 걸로 삐지면 안 돼요. 아, 나 굉장히 소심하잖아. 되게 소심한 것 같아요. 아, 나 소심해요. 댓글들 보고 그런 거 보고 상처받지 마요. 아, 저 일희일비합니다. 아주 일희일비해요. 댓글 좋은 거 좀 써주세요. 네. 우리 조서방은 뭐 댓글 누구보다 근데 제일 많이 신경 쓰잖아요, 댓글을. 내가 보기엔 이 두 분들이 보면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어. 모든 사람이 좋아할 수는 없어요. 우리 그거 깔고 가야지. 아니, 근데... 우리의 아젠다는 그겁니다. 아니, 근데 본인이 제일 댓글 신경 많이 써요. 저요? 네. 저 안 봐요, 저. 안 본다고 하면. 저는 그냥, 누가 제 욕한 사람은 없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냥 아. 주변에서 그냥 너무 욕을 많이 하니까 조금 자제하라, 이것만 나오는데, 필요할 때만 욕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오늘 기대할게요. 예. 네, 이제 진짜 들어갈게요. 지난주 예고한 대로 오늘은 우리가 청춘을 희롱하는 꼰대들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자기계발서죠? 예. 예, 떠오르는 얼굴들이 솔직히 많아요. 예,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김모 교수를 비롯해서 그냥 이름 깔까요? 이거. 어차피 오늘 얘기하잖아요. 김모 교수가 근데 되게 똑똑한 양반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 사람이 신고하면 어떻게 해요? 나 우리 이건 그런 좀 거 무서운데. 우리 그런 거 무서워하는 나 방송인가? 이거는 무서워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네. 반지하 족 같은 데 살고 있는데 아니 방 2개라면서요. 방 2개죠. 근데 뭐 500에 30짜리 반지하 집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뭐 어쨌든 좀 괜찮잖아요. 예, 우리. 괜찮아요. 나도 오케이. 예. 그 김모 교수 김난도. 예. 예, 서울대 교수죠. 예. 예, 그 양반 이야기 좀 해봅시다. 예. 근데 우리 이거 시작에 앞서서 예. 뭔가 자기계발서에 대해서 솔직히 좀 알아야 되잖아요. 예. 이제 조서방의 잠깐 타임 시간. 자기계발서. 유형이 뭐예요 도대체 자기계발서라는 게? 예, 자기계발서라는 게 그러니까 뭐 영어로 하면 셀프 헬프 뭐 그런 말이 있던데. 확실해요? 예? 확실해요? 셀프 헬프? 제가 본 자료는 그렇더라고요. 예. 근데 나 영어 강사 출신으로서 셀프 헬프? 오케이. 예, 가요. 예. 좀 돌이켜 보면은 2008년에 어떤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고 나서 이제 원래 신자유주의 사회였지만 우리 사회가 더 청년들에게 가혹한 고용 문제나 뭐 주거 문제 여러 가지 생활 문제에서 좀 더 가혹해지면서 자기계발서 열풍이 2008년 9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2년도에 베스트셀러 거의 최고 베스트셀러가 이제 해민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네. 그리고 그 전에 2011 베스트셀러가 김난도 교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까지였는데 이렇게 이제 2008년 이후에 이제 매년 거의 50여만 권 통계에 의하면 50여만 권 좀 안 되게 이런 폭발적인 자기계발서 시장이 커졌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2012년에 정점을 찍었어요. 정점을 찍고 2013년부터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자, 2013년이면 이명박 정권 이후에 현재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던 시기랑 맞물리죠. 네. 이제 더 이상 청년들이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자기계발서 판매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예, 뭔가 사회학적으로 분석할 만한 대상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작년에 이제 대표적으로 윤태호 작가의 미생 네. 만화나 드라마로 히트를 쳤죠. 제가 보는 자기계발서 시장의 어떤 지금 흐름의 변화는 더 이상 청년들이 계발서를 보면서 위로받고 공감을 얻고 뭐 의지를 다지면서
이렇게 찾아보는 그 시대에서 이제는 거기에 사탕발림이라고 할까요? 그런 말들을 믿지 않는 시대, 예. 미생을 기점으로 이제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는 것, 그걸 마주하기를 두려워하다가 이제는 주어진 현실을 자기의 조건을 있는 그대로 자조적으로 보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마주했다는 거네요. 기존에서는 제대로 못 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자기 현실을 마주하다 보니까 자기계발서의 그 방향 자체도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노력하면 될 수 있어. 네가 지금까지 게을르고 조금 시간 관리도 못하고 네가 잘 방향을 못 잡아서 그렇지. 노력하면 할 수 있어라는 그들의 조언이 네. 더 이상 진실되게 공감을 일으키지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도 계속 얘기했지만 금수저 그러잖아요. 예, 예.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 못 이긴다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네. 사회적 역동성이 저하된 거고, 그렇죠. 뭐 여기서- 계층이나 계급이 이동할 네.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든 거죠. 예. 여기서 우리 조금 이야기를 원래 뒤에서 준비했던 내용들인데 우리 장 작가 네. 책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장 작가 책이 길 잃은 개가 예. 이 어떻게 보면 자기계발서에 대한 반발로 예. 이게 몇 년도에 출간됐죠? 2010년도 아니야, 장 작가 제 책이. 거요. 2015년도요. 2015년도. 예, 얼마 안 그러면은 됐어요. 얼마 안 됐구나. 예, 예. 그러면 이 이야기가 지금 들어가면 안 돼요? 뭐 상관없습니다. 네. 지금 책이 나온 주된 이유가 예. 장 작가의 여행기지만 그래도 예. 자기계발서에 대한 반발이 좀 있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네. 그 좀 잠깐 얘기 좀 해줘요. 저는 처음에 네. 그 김 교수의 지금 아프니까 청춘이다를 처음에 봤을 때는 괜찮았어요. 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남들이 사니까 뭐 대박을 치니까 그냥 봤는데 보고 그냥 잊혀진 거죠. 이 사람 그냥 말 잘한다, 잘 쓴다 이렇게 했는데 뭐 그냥 좋아하진 않았고 그냥 괜찮았어요. 근데 2012년도죠. 네. 이 사람이 장난을 한번 쳤어요.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라는 책을 냈더라고요.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예, 예. 그 두 번째 탄을 쓴 거예요. 네. 이때부터 못 참는 거지. 왜? 아까 지금 조서방이 앞에서 말했듯이 청춘들이 저는 제 탓만 했어요. 아,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지금 이 시궁창을 벗어나지 못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포기까지 가는 건데.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희롱을 하는 거예요. 1000번을 흔들려 어른이 된다. 1000번 흔들리면 사람 뒤져요. 예. 달팽이가 나가고 죽을 거예요. 내도 나가고. 네. 장난치는 것도 아니죠. 제 책에는 뭐 사회 비판이라든지 뭐 그런 비판에 대한 해결책도 전혀 없어요. 책도 말 그대로 개 같고 전혀 희망이 없어요. 근데 단 김모 교수가 뭐 사람들이 뭐 앞에서 금수저, 은수저 물고 태어났다고 막 이제 글 쓴다고 비판하는데 네. 그 비판에 대한 반론은 저도 나중에 말씀드리고 어쨌든 저는 제 자신 스스로가 이 사회부터 벗어난 일탈자예요. 패배자고. 네. 근데 패배자 쓴 제 자전적 경험을 저는 오토바이 세계일주를 했긴 했는데 그게 뭐냐면 도만기예요. 세상 좋아서 막 이렇게 좋아서 막 이렇게 보고 싶어서 그게 아니라 진짜 죽고 싶어서. 근데 여기선 죽기 싫고 밖에서 죽고 싶더라고요. 왠지 아쉬웠어요. 예. 그래서 세상 한번 보고 죽겠다. 예. 도만기인데 근데 흔히 자전적 에세이나 힐링 에세이는 성공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말 그대로 이 땅에 흙수저로 태어나 찬란했던 장밋빛 시기가 지나 사회가 고착화되고 질척이는 이 왜 이렇게 읽어? 오늘 준비한 멘트를 이렇게 한복판에서 보려고 그래. 웅변하는 줄 알았어요. 저. 그러니까요. 예. 조용히 하세요. 마치 사회에서 좀 말 좀 할게요.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많았어요. 진짜. 예. 천천히 하죠. 이따가.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장 작가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고 싶었고 어떤 의미인지는 당연히 알고 있고 네. 조서방이 자기계발서의 유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유형 얘기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예. 열심히 들었는데. 그러면 좀 시대 흐름을 보면서 네. 제가 대충 해보니까 10가지 정도 나왔거든요. 예. 근데 빠른 속도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빠밤. 이런 거 안 해주시나요? 빠밤. 예. 첫 번째. 호흡 맞는다. 부자 동료형이 있어요. 이거는 조금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 우리 IMF 사태 당시에 네. 유행했던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나 기억나시죠? 봤어요. 예, 네, 봤습니다. 봤어요. 예.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네. 한때 우리 사회에서 인사말이 부자 되세요. 예, 그랬죠. 여러분!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꼭이요! 그 다음 유형이 시간 관리형. 네. 이게 좀 클래식한 유형인데, 네. 90년대 유행했던 스티븐 코비의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어떻게 이것도 봤어. 저 봤어요, 예, 저. 절대 잊을 수 없는 책이죠. 네. 하도 광고를 많이 여기 해가지고. 다 봤네. 네, 맞아요. 대박.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자기계발서의 문제점을 잘 보여주는 책인데요. 그러니까 독자들을 일단 불완전한 존재로 만들어요. 예, 자기는 당신은 성공하지 못한 존재인데 외모, 건강, 뭐 재산, 취업, 애정, 지식 이 경쟁 사회에서 좋은 상품으로 팔리기 위해서는 자기가 좀 그 독자들을 결핍된 존재, 결여된 존재로 일단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전제한 다음에 필자는 해결사로 자처합니다. 네. 내가 해결사인데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환상. 그게 시간 관리. 시간 관리로 좀 대표되고요. 예. 네. 세 번째 유형은 이제 빠밤. 감수성 강조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의 혁명 네. 뭐 이런 거를 강조하는 유형인데 네. 갑자기 강국의- 박경철 교수 생각나는데. 뭐 그분도 이따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구본영 씨가 쓴 익숙한 것과의 결별. 있는 그대로의 이제 일상적인 현실을 낯설게 보자는 거죠. 감수성을 예민하게 만들어서 자기 개발과 연결시키는 유형이었고요. 네. 네 번째, 빠밤. 장작가 좀 해줘요. 네, 해드릴게요. 제가 이름 붙이기를 이렇게 붙여봤어요. 전경련 대리형. 전경련 대형. 그러니까 대기업 입장에서 네. 자기 개발을 강조한다는 거죠. 재벌 그러면 사장들이나 회장들이 쓴 거예요? 그건 아니고 이제 경영학적인 마인드로 네. 사람들의 인적 그 노동시장에서 좋은 상품이 되라고 독려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공병호 씨가 쓴 책들 많죠. 그리고 아침형 인간. 이제 노동시간의 축소, 노동시간의 증가와 임금의 축소를 은연중에 깔고 있죠. 예. 아니 그나저나 잠깐 멈춰서 네. 아침형 인간 이런 책 읽었을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중학교 3학년 때 정확히 그때 읽었어요. 실제로 일어났어요? 일어났고 한 3번 정도 했다가 실패했죠. 예. 의미 없더라고요. 나도 이거 예. 안 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다 해봤어. 저 조서방도 해봤잖아요. 전 아침잠이 많아서 시도도 네. 안 했어요. 아 그래요? 예. 나 엄청 해봐가지고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예, 갑자기 그리고요. 새벽 4시에 일어난다는. 맞아요. 4시에 일어나는 괜히 거. 10시에 자가지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내가 3개월 정도를 해봤어요. 아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네. 아침 7시인가 회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모든 사람들을 피곤하게 했네. 예. 그러니까요. 우리 예. 보고 싶네 갑자기. 잘 사나? 잘 살고 계시겠죠. 그러겠죠. 떵떵거리면서. 예. 하기로 마음먹으면 누구보다 잘할 수 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여러분. 네, 그리고요. 5번째입니다. 빠밤. 네. 엘리트 환상 구축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록 너의 삶이 비루하지만 네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엘리트 주류 사회로 편입할 수 있다는 환상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예. 그리고 어떤 부르주아적 삶, 뉴요커의 삶을 동경하도록 만드는 대표적으로 보버스란 책이 있었죠. 예. 어떤 물적 기반을 갖추고 교양과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자유롭게 사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죠. 예. 사실은 현실을 잊게 만드는 마취제예요. 환각제예요, 사실은. 네, 이런 것들이 맞아요. 다. 동의해요. 예. 정말 좋습니다. 6번째, 빠밤. 예. 신비적 믿음 강조형입니다. 이거는 이제 워낙 고정된 독자층이 많아요. 네. 이제 시크릿? 시크릿이 대표적이고 아하. 예, 어떤 영적 믿음을 강조합니다. 예. 우주가 당신을 도와줍니다. 그렇죠. 아, 예, 우리 대통령님 생각나네. 예.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통령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꿈을 꾸더라도 그 꿈이야말로 정말 소중한 것이고 열심히 노력하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인생 수업이라는 책도 히트를 쳤었고요. 아, 맞아요. 그리고 아까 확실한 시장이 있다고 했던 거는 기독교적 자기개발서가 있어요. 음. 긍정의 힘. 예. 인정해. 맞아. 일단 크리스찬들은 다 샀잖아요, 대부분 이 책. 일단 뭐 종교적인 외피를 두르고 있지만 자본주의에 철저하게 적응하기를 바라는 유형이고요. 자, 그다음 몇 번째인가요? 7번째. 7번째. 네. 심리학 의존형이에요. 심리학 의존. 네. 심리학하고 자기개발을 이제 연결시켜서 대표적으로 히트친 책이 30살이 심리학에게 묻다. 이런 책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이건 안 봤어요. 어떤 심리학이나 정서 개발 또는 감정 컨트롤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 더 성공에 가까운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자기 자신의 어떤 생각을 돌아보게 만들면서도 감정 조절에 포인트를 맞추는 책이고요. 네. 8번째
빠밤. 예, 인문 고전 활용형. 예, 인문학이 이제 붐이 좀 일면서 인문학을 어떻게 자기 개발서와 연결시킬 것인가 이 문제 대표적으로 쓰신 분이 이지성 씨. 예, 우리 차유람 선수와 결혼한 이지성 씨인데요. 예, 결혼했어요 얼마 전에.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인 게 사실 인문 고전을 저도 뭐 철학 전공자입니다만 인문 고전을 그 메시지 자체로만 읽으면 철저하게 대부분 반자본주의적인 원리에 입각해 있어요. 네. 근데 모순이 뭐냐면 인문 고전을 자본주의적 어떤 원리, 가르침, 경쟁사회 이런 것들과 그 같이 이해를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왜곡할 수밖에 없어요. 인문 고전은. 그러니까 되게 수단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곡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인문 고전 자체에 너무 그 뭐랄까요 절대적인 어떤 가치를 부여해가지고 그것만 읽으면 마치 교양이 있는 사람이 되고 어디 가서 뭐 지식적으로 꿀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착각을 준다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9번째입니다. 빠밤. 힐링을 빙자한 공허한 위로형. 힐링을 빙자한 공허한 위로형. 예, 대표적으로 어떤 스님들이 계시죠. 예. 해민 스님 같은 분들이 트위터에서 많이 사실 인기를 끄셨어요. 네. 근데 대표적으로 그분이 하신 그 조언 중에 뭐가 유명하냐면 어떤 맞벌이 가정에서 우리 워킹맘들이 아이들과 놀아줄 시간이 부족해요. 이런 질문을 던졌더니 그럼 아침 6시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과 40분, 45분 놀아주세요. 이런 코멘트를 해가지고 우리 워킹맘들의 많은 질타를 받았던 기억이 있죠. 조계종 승려 혜민입니다. 힘들면 한숨 쉬었다가요. 사람들에게 지어 상처받고 눈물 날 때 우리 그냥 쉬었다가요. 그만큼 공허하다는 얘기예요. 네. 자기는 고고하게 살아서 자기가 나올 수 있는 대안이 그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궁창 같은 현실의 차가운 벽에는 너무나 와닿지 않는 말들이 많다는 거죠. 달콤한 위로고 그 책을 읽는 동안만이라도 잠시나마 자기를 위안받을 수 있는 시간 될지 모르지만 현실로 돌아오는 순간 좀 붕 뜬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입니다. 예. 빠밤. 멘토 자처형입니다. 아까 박경철 우리 의사 얘기했는데 물론 김재동 씨나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이제 꼰대와 멘토를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이따가 또 기회가 되면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나는 꼰대가 아니라 함부로 너희들에게 조언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청년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당신들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사람이라는 어떤 입장에서 멘토를 자처하는 거죠. 근데 이분들의 문제점도 뭐냐면 정말 가진 것 없고 윗바닥에 있는 청년들의 삶보다는 어떤 인텔리적이고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리더가 될 수 있는 청년들의 삶에 보다 주목한다는 거죠. 결국 주류 사회에 좀 더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 그런 사람들 위주로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처절하게 힘든 청년들에게는 마음의 어떤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 한번 치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10가지로 지금 우리 조서방이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근데 이렇게 유형이 많다는 게 놀랍고 그리고 하나하나 그 개별적인 그 사례들 있잖아요. 네. 안 본 게 제가 한 권 정도만 안 봤지 다 봤어요. 그만큼 얼마나 자기계발서를 많이 보고 있는지. 야. 근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게 왜 이렇게 이 자기계발서 시장이 계속 유지되고 책이 많이 팔리고 있는가? 근본적인 고민, 어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장 작가는? 위로받고 싶으니까요. 뭔가 해답을 주변 사람들한테는 도움을 묻고 하고 좀 나보다 좀 높은 사람, 내가 워너비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담을 더 이렇게 베이스로 깔은 상태에서 자기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하면 나같이 될 수 있을 거야. 나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하면서 그거 시작으로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해서 봤는데 1부터 10가지까지 말씀하셨잖아요. 한 4가지까지는 제가 그대로 따라가서 읽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개소리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어차피 스스로 구원해야 돼요. 누가 어떻게 구원해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안 읽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저는 이게 자기계발서 솔직히 주변에 책을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 책이라는 게 우리가 인문 고전이나 순수문학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아쉬운 부분들이 자기계발서를 보면서
그게 책을 읽었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자위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짚어야 돼요. 예. 참 할 얘기가 많습니다. 자기계발서. 우리 그나저나 우리 저희 조서방이 볼 때는 어때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단순하게 말해서 청년들의 불안감을 그 마케팅의 타겟으로 잡았다는 생각이고요. 또 자기계발서는 근본적으로 그 성공한 모델에 대한 흉내를 내려고 흉내내라고 강요를 하죠. 네, 맞아요. 네. 성공한 어떤 멘토, 어떤 사회적으로 각광받는 사람들의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예.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라는 말을 계속 강조하죠. 맞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동의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떨어진 자존감을 어떤 잠시 위로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그 떨어진 자존감을 보상해 줄 수 있느냐. 예. 어쩌면 네가 되고 싶은 어떤 지위, 뭐 직업, 목표 그런 것들과 지금 시궁창에 처박혀 있는 너의 현실, 그 목표와 현실의 괴리를 잠시나마 잊게 만든다는 의미에서 아까 제가 마취제라고 했던 거고 근본적으로 허구적인 자아상, 마치 그런 내가 성공한 사람이 되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듯한 그런 사실은 거짓말이죠. 허구적인 자아상을 끊임없이 주입한다는 거죠. 예. 그 거품이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그 거품 자체가 자기계발서에 대한 거품 자체는 빠졌는데 예. 저는 이게 자기계발서에 대한 거품이 솔직히 빠졌는데 다른 방향으로 갔다고 생각하게 그게 바로 스펙이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계발서 스스로 무언가 막 쌓아야 된다. 옛날에 자격증이었지만 이제는 뭔가 딱 이제 정형화된 그 스펙들이 탁탁탁 있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자기계발서의 거품은 빠졌지만 또 다른 그게 스펙이란 이름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게 일종의 우리 지금 조서방이 스펙 쌓기의 이데올로기라고 정의를 내렸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요즘에 가장 최근 그 취업 시장을 보면 네. 스펙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제가 후배들한테 들었어요. 뭐 여러 가지 스펙이 있잖아요. 우리 뭐가 있죠? 그 토익. 뭐 토익이나 기본적인 거. 어학연수, 예. 뭐 봉사활동. 요새는 예, 또 자격증. 최근에 예. 뭐까지 있냐면 여행까지도 이제 스펙이 맞아요. 있어요. 맞아.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갖춰도 다 갖춰오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별로 변별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펙도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믿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스펙이란 말 자체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되게 끔찍했던 게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예. 그 상품 설명서예요. 원래 매뉴얼이에요. 상품 설명서에 있는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상품으로 보는 거예요. 예. 맞아요. 결국 스펙을 쌓는다는 거는 스스로 저 이런 상품이니까 저 써주세요라고 자기를 마케팅하는 거죠, 파는 거죠. 예. 근데 아이러니한 점은 얼마 전에 제가 기사에서 언급했던 건데 대통령직 속 청년 무슨 위원회라고 있더라고요. 예. 거기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우리 청년들이 취업할 때 가장 중시하는 게 97%가 스펙이에요. 근데 기업에서 가장 중시하는 게 스펙은 5% 미만이에요. 나머지는 그 사람의 뭐 인성과 뭐 이런 걸 보겠다는 건데 이 괴리감이 이렇게 심한데도 불구하고 이거 무슨 현상이에요?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예. 참 암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도 소위 얘기하는 이 국민TV 입사하기 전에 언시라는 걸 하잖아요. 보통 언론고시라고 하는데 참 이 말도 웃긴데 그 언론고시라는 걸 준비하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것들이 토익 900점 이상, 그다음에 한국어 능력 시험, 그다음에 당연히 글쓰기 막 이런 스펙들이 있어요. 요거조차 진보 진영에서 안 본다고 하는데 이걸 갖추지 않고 내가 그 전선에 뛰어나가서 시험을 본다? 불가능한 거예요. 맞아요. 이것만 갖추는데도 1년이 넘게 걸려요. 1년이 뭐예요? 몇 년씩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의 불안을 계속 조장하면서 옛날에 자기계발서였다면은 제가 볼 때 요즘에 이 흐름들은 스펙에 대한 불안감으로 계속 주는 거예요. 근데 실제 기업에서는 전혀 그런 거예요. 우리 장 작가 어떻게 봐요? 제가 이번에 취업 준비를 좀 했었는데 지금은 우선 그냥 막 들어갔습니다. 네. 근데 기업의 입장도 이해는 해요. 네.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인 게 갖춰져야지 그때부터 그 사람 인성을 보고 그렇게 적성을 보고 이럴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지금 무스펙 전형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거에서 조금 나오긴 했어요. SK나 그런 데 보니까 바이킹 챌린지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학력이나 이런 걸 학력, 자격증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없는데 이렇게 자기소개서 쓰고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그것만으로 어떻게 합니까? 또 요새 자기소개서를 대행해주는 업체도 있고 강남에서 그걸로 이제 피 빨아먹는 애들이 많아요. 네. 아픕니다. 그래서 아프죠.
근데 어떤 면에서 보자면 장 작가 아까 위로가 이 자기계발서의 가장 어떤 이걸 찾아보는 동기가 될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면에서는 청년들이 사실은 자기 지금 불만족한 삶의 문제점을 본인들이 제일 잘 알 거예요 아마. 맞아요. 근데 사실은 자기가 정답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또 자기 스스로 깨닫는 거하고 남이 해준 말을 듣고 잠시나마 위로를 얻는 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근데 우리 사회는 계속 불안감이 계속 형성돼 있고 지금 뭐 한자 지금 초중고에서 불고 있는 여러 사교육 열풍도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주변에서 하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스펙 쌓기도 마찬가지고요. 참 총체적인 난국인데 그나저나 잠깐 빠져서 우리 장 작가도 그렇고 저도 나름 많은 여행을 다녔잖아요. 근데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느꼈던 게 가장 크게 부러웠던 게 뭐냐면은 여러 곳을 다니면서 호주나 뭐 독일이나 핀란드나 소위 잘 사는 나라들의 친구들을 보면은 18, 19살이 됐는데 여행을 막 와요. 전 세계 여행을. 저는 군대에서 진짜 못 빠져라. 4년간 막 진짜 안 입고 해가지고 멀어서 그 돈 모아가지고 겨우겨우 30 다 돼서 나갔는데 얘네들은 18인데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도 대학도 바로 안 가요. 그냥 쉬었다 1년 쉬었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궁금했어. 얘네들의 이런 여유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들이 오늘 할 이야기의 큰 방향 중에 하나도 우리가 개인의 탓으로 몰고 가는데 시스템적으로 제반 사항들이 갖춰져 있으니까 애들이 나와서 막 도전할 수 있는 이런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게 아닌 상태에서 무조건 저는 이 이야기를 꼭 우리가 전제로 하고 싶어서 말했던 거예요. 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오늘 주제는 자기계발서지만 얘기를 하면 할수록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한국식 자본주의 시스템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맞아요. 오늘 우리 조서방의 잠깐 정리 오늘도 참 우리 방송을 고퀄로만 들어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말씀... 조서방의 팬이 댓글이 막 많아지죠. 얼굴만 안 보면은 괜찮다. 아무튼 우리 조서방의 지금 잠깐 정리는 잠깐 정리가 아니었지만 대단했어요. 오늘도 인정. 근데 한 말씀 제가 더 드리자면 또예요? 근데 제가 이번 기회에 몇 권을 좀 봤어요.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정말 자기계발서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싫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의 어떤 성인으로서 독자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좁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독립된 인격체로서 스스로 이렇게 자립하고 진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과 힘이 있는데도 그 사람에게 어떤 매뉴얼대로 매뉴얼대로 인생이 사실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매뉴얼을 제시하면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빼앗는 것. 그게 가장 근본적으로 무서운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잠깐 제가 철학자 얘기를 하면 칸트라는 철학자 아시죠? 독일의 철학자죠. 칸트가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계몽주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계몽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정의를 내렸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히 너의 이성을 활용하라. 스스로 생각하기를 주저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게 진정한 자유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자기계발서에서 얘기하는 그런 그들의 얘기가 네가 스스로 너의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빼앗고 있다는 점. 그 점을 좀 동의해요.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MB 생각나요? 왜 생각나는지 알아요? 내가 해봤으니까. MB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다들 뭐 자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해봤으니까 내가 해봤으니까 다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다 그건 것 같아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보면 그 마지막 문구가 있잖아요. 뭐 새는 그 스스로 아래에서 깨어남아야 한다. 말 그대로 이제 저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오히려 딱히 피어하는 그런 문장들을 보면서 깨닫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찾아야지 누가 써준 거를 어떻게 대신 남이 써준 거를 어떻게 보고 위안을 받습니까? 일정 부분에서의 긍정적인 부분을 인정을 하지만 우리나라는 너무 과도하다는 거예요. 그걸로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하니까. 이제 뭐 대충의 개념 정리 대충이 아니죠. 우리 심도 있는 개념 정리는 장황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까보죠. 꼰대들. 우리 이제 오늘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장 작가가 마음 먹고 나왔다고 들었어요. 마음 먹고 나왔습니다. 근데 조서방도 마음을 엄청나게 먹고 왔네요. 처음 만나볼 작가가 누군가요? 우리?
저 말씀드려요? 네, 말해도 돼요. 네. 여러분 주유소 습격 사건 보셨어요? 아, 봤죠. 거기에서 옛날에 뭐 유효성이 제일 특이했는데 유효성 명대사 아세요? 그 유효성이 거기서 저기 막대기 들고 나와가지고 한 남자 뭐 아니에요? 대가리인가 뭐 되게 무식하게 나왔는데 네. 이런 말을 해요. 난 한 놈만 조진다. 저 오늘 한 놈만 조질 거예요. 김 교수. 오늘도 어색하네요. 대모사는. 네. 너 왜 나만 따라와? 나는 한 놈만 패! 근데 그 김 교수 우리 다 아니면 김난도 교수라는 건 알고 있지만 예. 그냥 뭐 예의상 김 교수라고 가죠.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할게요. 오케이. 예. 그 김 교수의 책이 예. 아프니까 청춘이다는 책이에요. 예. 다 읽어봤을 것 같은데. 예, 이 책이죠? 네. 이 책, 예, 그죠? 예.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예. 미리 사전에 준비했는데, 국민카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협조받아서 나왔는데, 예. 이 책이 뭐예요? 왜 싫어요? 우리 장 작가. 저는 그냥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2010년도에 이 책 나왔을 때 뭐 대단했잖아요. 네. 뭐 저도 그거 따라서 뭐 위로받고 뭐 이렇게 공감받고 싶어서 읽었는데 와 하고 뭐 그런 건 없었고 그냥 그럭저럭 괜찮았다고 생각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상업적 의도를 가졌던 안 가졌던 간에 뭐 이 사람이 쓴 의도는 힘들다는 것은 만국 공통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에이 좀 힘들어도 참아 뭐 좋은 의도로 썼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네. 당시에는. 네. 그러나 제가 본격적으로 이 사람을 싫어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2012년도에 나온 두 번째 책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이 사람 별명이 뭔지 아세요? 조성 이 사람 별명 뭔지 알아요? 모르겠어요. 예. 자타층 트렌드 세터예요. 뭐 트렌드 코리아 이런 그렇죠. 책으로, 그거 시리즈로 계속 내고 돈 있더라고요. 많이 벌어요. 그 책 예. 괜찮습니다. 그 사람 되긴데 좀 성견지명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인정. 근데 어쨌든 한 번 장난치셨으면 됐지. 앞에서 초대에 히트를 치니까 이제는 대놓고 장사질을 하려고 하니까요. 그때부터 이 사람을 싫어하게 오케이. 됐어요. 오늘 첫 번째 타겟이 우리 김 교수네요. 오케이, 김 교수. 네. 이 사람. 근데 저도 오늘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에 관련되는 그 여러 글들을 좀 봤어요. 네. 솔직히 책 서평 보고 하니까 정말 극명해요. 그렇죠. 그 극명하다는 게 인생의 서적이라는 말도 있고 지금 우리 장 작가 지적해준 대로 재수없다. 이런 지적도 많아요. 예. 특히 무엇보다 아니 되게 아프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저도 살짝 봤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봤는데 네. 아프다 말할 수 과연 있을까? 금수저 느낌이 되게 강하게 나는데 물론 스스로는 예, 힘들다고 하지만 예. 솔직히 제가 제일 놀랐던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그 서울대 나오고 나서 계속 고시를 보잖아요. 예. 3번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러면서 자기한테 맞지 않았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3년 이상 공부를 한 건데 공부만 한 거잖아요. 예. 그런 환경 자체가 주어진 게 아, 그게 이제 행정고시 떨어진 건가요? 그게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이었다고 얘기하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유명한 얘기죠. 그게. 예. 예. 근데 뭐 댓글들을 보면 저도 댓글들을 한번 봤어요. 네. 뭐 금수저 물고 쓴 사람이 네가 우리의 아픔 아느냐 막 대부분 그런 것들이 공격적인 게 많은데 제가 보는데 이성적인 것보다는 약간 흑백 논리 같은 뭐 그런 성급한 일반화 그런 네.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저도 처음 봤을 때 이 사람이 금수를 물었든 안 물었든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차피 상대적이잖아요. 모든 사람의 아픔은 다 상대적인 겁니다. 근데 착각하는 게 이 사람이 금수저를 물고 이 책을 썼다고 욕을 먹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열정페이 정당화, 네. 막 그런 족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뭐 니들은 이제 젊으니까 이 시기를 이겨내면 괜찮을 거다. 근데 무슨 무임금 열정페이 막 이거 난리 났었잖아요. 옛날 그 무한도전 나오는 그 예. 대머리 디자이너도 그렇고 예. 터진 거죠. 지금 터졌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책 보면서 정말 재밌는 게 문구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예. 지금 우리 장 작가가 이야기해줬는데 95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예. 이런 말이 있어요. 시련은 그대의 힘이다. 아 어디서 엄청 많이 들어봤던 말이네요. 네, 시련은 예. 그대의 힘이래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뭐 제가 읽은 대목들도 솔직히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네. 이런 부분들이 김 교수에 대한 엄청난 진짜 이 사람 책을 안 보면 안 될 정도로 엄청난 데이트를 쳤잖아요. 정말 공전의 히트를 쳤는데 예. 이 사람이 그냥 한순간 훅 갔어요. 물론 지금도 잘 나가고 있지만 예. 청년 멘토였던 이 사람이 갑자기 온갖 비난의 대상이 됐는데 이제 그랬죠. 자기계발서 안 쓰는데 왜 그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예. 근데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이 사람이 책 썼을 때는 뭐 그냥 괜찮았어요. 근데 갑자기 욕을 먹는 게 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뭐 몇 년 전만 해도 취업이 안 되는 이유로 뭐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택했는데
근데 지금은 취업 문제가 사회 구조에 대한 문제라는 시선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5년이라는 시간 속에 이게 의식이 바뀌면서 이제 반발 현상이 생겼어요. 우리들은 평생 그런 말에 속에 왔잖아요. 뭐 개천에서 욕난다, 뭐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어렸을 때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안 돼요. 개천에서 욕 못 나옵니다. 진짜 한두 명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못하니까 저도 루저니까 그런 말을 하는데 뭐 꿈에 대해서 고민하는 청춘들이 이제 돈 문제, 취업 문제, 당장 현실에 대해 부딪히는 문제들로 고통받는 청년들이 많아졌어요. 저 같은 경우가 많겠죠. 처음 책이 출간됐던 해에는 지금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그냥 제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진리인 줄 알았던 그 노력에 의해 배신당했어요. 근데 그게 절망 속에 빠졌어.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람 별명이 트렌디 센터. 네. 트렌디 세터죠? 예. 네. 근데 이 김 교수는 이 흐름을 읽지 못했어요. 지금 이렇게 자기 자신 비난의 화살을 이렇게 막 받고 있는 게 이게 인생의 아이러니인가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진짜 재밌어요. 그러니까 흐름을 읽지 못한 트렌디 세터네요. 예. 아하야. 두 번째 책 냈으니까 1000번을 흔들려니까 지금 이 사람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잖아요. 네. 모든 비난에 지금 화살이 지금 김 교수가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좀 불쌍한 것도 있어요. 좀 불쌍한 것도 있습니다. 안 불쌍해도 돼요. 이런 비난을 받는 거잖아요. 서울대 교수예요. 네. 우리 사회에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뭐 연예인 걱정하는 게 제일 쓸데없는 고민이듯이 서울대 교수를 왜 걱정해줘야 돼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아프니까 청춘이다. 물론 이제 패러디에서 아프니면 환자다. 네. 그런 말도 많았는데 네.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불만이나 어떤 불안감, 우울을 이런 거를 개인의 탓으로 돌린다는 점. 구조적으로 사회 구조적으로 노력해도 안 되는 점. 너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으로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 사회가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 예. 자살률 세계 최고, 예. 출산율 세계 최저. 이 헬조선이 예. 왜 이렇게 흘러왔고 이 구조 속에서 네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구조적으로 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네. 제가 이 구조적인 부분에서는 좀 취재를 열심히 해가지고 솔직히 할 말이 많은데, 예. 그래서 항상 제가 주창하는 바가 여행을 다니면서 제가 3년 동안 여행 다니면서 이건 제 경험에서 느낀 게 뭐냐면은 최저임금, 그다음에 무상교육, 무상의료. 그러니까 공립병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사설 병원에 가면 돼요. 근데 호주에서 제가 느낀 바는 뭐냐면 애들이 대학을 안 가요. 대학을 안 가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소위 얘기하는 파트타임 잡.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만 하면서도 1시간에 15,000원, 18,000원 정도로 받으니까 자기 생활이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30시간만 일을 해도. 네. 다 독립하고. 두 번째로 학교에 대해서 이러다 보니까 굳이 학교 갈 이유가 없고 잘하는 애들만 대학에 가면 되는 거예요. 자기 필요한 애들만. 그러다 보니까 대학도 공립대학에 대해서는 당연히 무상으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피말리는 경쟁 같은 건 없겠네요. 없어요. 자기 분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직업이 웨이트리스나 뭐 우리 얘기하는 3D 업종에 있어도 전혀 사람들이 부끄러움이 없어요. 맞아요, 버스 드라이버나. 맞아요. 예. 그러니까 다 여행에서 자연스럽고 뭐냐고 가장 결정적인 게 난 뭐냐 또 봤더니 애들이 행복해해요. 왜? 교육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해결됐지만 그럼에도 가장 근본적인 건강에 대한 내가 아팠을 때 네. 돈에 대한 걱정이 아프면은 병원 가가지고 무상 병원 있으니까 가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돼서 시스템적으로 충족이 되니까 행복 지수가 확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존감도 보면 네. 애들이 자존감도 있고 보니까 열등감이란 게 없어요. 비교할 그게 없으니까 뭐 우리는 뭐 어렸을 때 많이 들었죠. 옆에 누구는 뭐 전교 1등을 했다더라. 진짜 넘치나. 누구는 외고를 갔다더라. 네. 막 그런 거. 그때부터 난 초등학교 때부터 경쟁했거든요. 돈 주고 비싼 학원 다니면서. 근데 저도 스웨덴에 있을 때 제 친구들을 봤는데 막 제 친구 직업이 배달부예요. 우체국. 네, 자전거 타면서 이렇게 하는데 전혀 안 쪽팔려요. 그쵸. 예. 솔직히 근데 지금 우리 장 작가랑 저랑 해외 막 많이 다녔다고 하는데 우리가 해외 어떻게 나갔는지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뭐 이렇게 특별해서 나간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진짜 그 개고생한 이야기는 앞으로 우리 꽃청춘에서 자주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자면은 지금 뭐 시급 문제 우리 저번에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네. 시급이 만약에 최저 시급이 10,000원, 15,000원으로 현실화되면 예. 다른 어떤 뭐 사회복지 확대나 비정규직 관련 법을 개정하는 그런 차원을 얘기하기 전에 최저시급만 올라가도 많은 문제들이 사회가 얼마나 변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정말요? 동의해요. 김 교수에 대한 본격 이제 꼰대 저격 좀 더 들어가기 전에 저는 김 교수와 같이 맞물려 장사하는 것 좀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세멘 파커스라는 곳이에요. 출판사. 아, 예. 세멘 파커스. 네. 예. 제가 이제 저도 이 방송 준비하면서 세멘 파커스가 어떤 책들을 냈나 솔직히 봤어요. 예. 그랬더니 우리 아까 조서방이 잠깐 이야기한 해민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그리고 김정훈 교수라고 아세요? 문화심리학자로 유명한. 네, TV에 많이 나오시죠. 예, 이분이 이런 책도 냈어요.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네. 이것도 세멘 파커스에서 냈더라고요. 이건 재밌겠다. 예. 자기 부인을 디스하면서 이렇게까지 내야 되나. 네. 근데 이 뒤에 해민스님 책 뒤에 보니까 쫙 이제 목록이 나와 있어요. 세멘 파커스에서 낸 책들 예. 전부 힐링 서적이에요. 맞아요. 재미 봤으니까. 네, 재미를 봤으니까 얘네들이 완전 울고 먹더라고요. 근데 책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이 사람들이 낸 책을 제가 다 봤어요. 예. 솔직히 이거 독자에 대한, 제가 책 프로 하고 있지만 독자에 대한 좀 우롱인 게, 아니 이렇게 여백이 커도 돼요? 이래도 돼요? 아니 무슨 글자 한 10자 집어넣고 한 페이지 넘어가고, 물론 이게 세대의 흐름이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 글자 자관과 여백을 이렇게까지 많이 남겨놓고 책값을 보통 15,000원, 16,000원. 저는 읽다가 솔직히 책 3권 읽는데 40분 걸렸어요. 아니 일단 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약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 비쌌냐? 환각제. 예. 우리 앞에 지금 뭐 하식스 있는데 네. 예, 뭐 이런 잠시나마 우리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각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우리 지금 장 작가가 세멘 파커스에 대해서 또 뭐 재밌는 우리 세멘 파커스가 솔직히 사회적으로 뭔가 엄청난 사건을 일으켰잖아요. 예. 그게 뭐예요? 그냥 지금 김 기자 한번 읽어주시죠, 그 자료. 예. 간단한 우리 거. 장 작가가 미리 좀 이야기를 한 건데 예.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11년입니다. 2011년에 엄청났죠, 당시에 우리 자기개발서에 대해서. 세멘 파커스에 입사한 수습사원 A씨가 정직원 전환을 앞둔 2012년 9월 14일에 한 임원의 오피스텔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2달 뒤에 세멘 파커스는 해당 임원을 퇴사시켰고, 지난 4월에 법원이 A씨가 저항하지 않았다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9월 1일자로 이 사람을 다시 복직시켰어요. 임원을? 네, 임원을요. 예. 그 성추행 혐의를, 그 받고 있는 그 사람을. 이게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파문이 커졌고, 문제는 바로 이 젊은이를 위로한 이 힐링 서적 전문인 이 세멘 파커스가, 이 젊은 여성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입혔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지금 안 나왔는데 그게 네. 있어요. 네. 그냥 성추행한 게 아니라 정규직 전환을 계기로 그렇죠. 자기 오피스텔로 하는데 개새끼죠. 이런 새끼들은 진짜 잘라야 됩니다. 그게 될 거니까. 뭐 이런 새끼들이 다 있어. 뭐 이런 애들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여자로서 이렇게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자기 직위와 지위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갑질을 하는 거예요. 여직원을 성추행해 사직한 고위 간부를 복직시켜 비판을 받은 출판사 세멘 파커스의 박시영 대표가 이번 사건이 직위를 이용한 성폭력이란 사실을 인정하라는 출판 노조의 요구에 대해 법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어느 기업이나 조직이나 우리 사회 꼰대가 있는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죠. 예. 안타까워요. 이런 이율배반적인 참 그렇죠. 힐링 서적 내놓는 놈들이 그 되게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민스님은 원래 해민 그분은 그걸 안 낸다고 했어요. 원래 두 번째 책을 이제 출판한다고 계약을 했었는데 안 낸다고 했고 대표는 그 다음에 퇴임했어요. 네, 자리에서 물러났고. 요즘에 세멘 파커스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뭐 된 거죠, 뭐. 그렇죠. 떼야 돼요. 예. 이런 갑질하는 새끼들은 됩니다. 이런 걸로 장난치지 마세요, 라 뭐 이렇게 해야 돼요. 명예훼손 들어온 거 아니에요? 예, 적당히 어떻게 알아서 해주시고. 예. 우리 죄송합니다. 좀 정리 좀 해줘요. 이 소리가 계속 났겠네요. 예. 예. 저 편집 힘들어서 우리 조수방 정리 좀 해줘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말씀해줘요. 뭘 어떻게 봐? 독 같은 거지. 이거 뭐 정리할 게 있나요?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이 새끼야. 이렇게 넘어갑시다. 이거는. 나 오늘 삐소리 안 할게요. 네. 안 돼요. 알겠어요. 예. 우리 근데 그래도 인생에 뭔가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솔직히 없어요? 우리 장 작가는? 인생에 영향을 받은 사람. 소위 얘기하는 멘토. 멘토 있어요. 누구? 얼마 전에 SBS의 힐링 캠프라는 거 아시죠? 프로그램. 거기서 제가 김영하 작가를 봤어요. 김영하 작가를 봤는데
사람들이 이제 청춘들 이제 멘토를 구하려고 이제 젊은 애들 모인 다음에 김영하 작가한테 그거를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뭐 취업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가능할까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마 힘들 거예요. 되게 현실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희망이 없어요. 당신 세대들은 희망이 없어요. 네. 차라리 그 말이 난 것 같아요. 예. 차라리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대안을 제시를 했냐면 차라리 그 사람은 작가긴 하지만 어쨌든 책을 많이 봐서 네. 감성 근육을 키우래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근육이 아니라 감성 근육을 키우고 혼자 이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감성과 뇌를 단련시켜라. 그래서 앞으로 지속될 그 저성장 시대에 쌓을 수 있는 에너지, 마음속에 있는 뿌리를 만들어라. 참 멋진 말이지 않아요? 근데 조금 하나만 여쭤볼게요. 최근에 인문학이 왜 트렌드가 됐어요? 갑자기 전반적인 거에서 다 트렌드가 됐던데. 잠깐 자기계발서 같은 경우에는 예. 더 이상 이제 이야기 소재의 거리들을 찾을 데가 없으니까 인문 고전으로 눈을 돌린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스티브 잡스가 이제 애플에서 인문학 어떤 교양을 가진 사람들이 창의적일 수 있다라는 점이 강조가 되면서 이제 뭐 여러 시민 강좌나 도서관 강좌도 많아지고 대표적으로 기업의 CEO들이 인문학 강사들을 돈을 주고 불러가지고 경영학의 인문학을 활용하려고 했다는 그렇죠. 그 측면이 강한데 그렇다고 깊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영학하고 인문학이 본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윤을 추구하고 인간을 추구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문하고 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학문하고 근본적으로 결합할 수 없는 지점을 사실은 상술이죠. 예. 인문학을 어떤 수단으로 활용하는 저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아까, 네. 우리 조서방은 없어요? 멘토? 저는 좀 불행하게도 네. 아직 멘토라고 할 만한 사람을 인생에서 만났나라는 어떤 질문을 던져보면 네.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야.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네. 꼰대하고 멘토가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꼰대하고 멘토의 차이? 또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얘기할 거죠. 아니요. 꼰대하고 멘토의 차이는 계란 노른자와 흰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아, 이건 또 왜 뭔 소리야? 네? 무슨 소리예요? 그냥 지금 할 말이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뭔가 핵심이. 네. 멘토와 꼰대의 차이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만든 건 말은 아니고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리더는 이쪽으로 갑시다 하면서 같은 눈높이에서 앞장서서 끌어주면서 뒤를 돌아봐주는 지도자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꼰대하고 멘토 얘기가 아니라 리더하고 보스 차이를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네. 리더가 그런 사람이라면 보스는 맨 뒤에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모든 걸 관장하면서 앞으로 돌격 이걸만을 외치는 지도자라는 거예요. 근데 비슷하게 멘토라는 것도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 적절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라면 멘토가 또 진심으로 상대의 어떤 성숙, 발전을 위해서 듣는 사람에 대한 어떤 공감의 기초에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는 사람. 아까 물론 김영하 작가도 한 예시가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반면에 꼰대는 어떤 사람이냐? 조언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일방적으로 무례하게 매뉴얼을 제공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역시 좋아.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이 아니라 자기 입장에서 그 사람의 성장이 아니라 자기의 우월감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는 책을 팔아치우기 위해서 자신만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 장 작가 이야기가 맞네요. 멘토와 꼰대는 소위 얘기하는 종이 한 장 차이일 수밖에 없는 게 솔직히 종이 한 장 차이죠. 그 선을 넘느냐 안 넘느냐인데 장 작가가 비유한 대로 노른자와 흰자 연결돼 있잖아요. 맞아요. 명징하네. 어색해. 어색합니다 지금. 네. 근데 조금 희망적인 거는 이 자기개발서 시장이 조금씩 위축되고 있고 아까 미생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러니까 그동안에 최근 2008년 이후로 자기개발서 시장이 커질 때는 이제 완성이 될 수 있다. 미생이 아니라 완성이 될 수 있다는 어떤 희망 고문이 강했다면은 작년에 미생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생각한 대로 이제 살지 못하고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수많은 어떤 나이에 비해서 조로해버린 청춘들이 이제는 자기 연민, 자기 반성을 시도하고 있구나. 이제 완성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 고문에 빠져드는 게 아니라 그 환각제를 마시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자조적으로 보면서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실 직시해서 그래서 힙스터들도 많이 생겼어요. 5년 전보다 훨씬 더 많이 생겼습니다. 예. 그래요.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다르게 살 수 있다는 희망. 예,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그 희망 자체도 어떻게 보면 힙스터라는 그 하나의 문화 자체도 유행처럼 번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어요. 원래 힙스터는 좋은 말이 아니에요. 예. 근데 어쨌든 뭐 그래도 자기만의 주관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시대에 뭔가 그 이름이 힙스터라는 책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우려스러워요. 저는 그러니까 무엇인가 자기만의 주관이 있다는 건 좋은 건데 이 주관도 하나의 유행처럼 번지는 게 아닌가? 나는 주관이 있는 척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날카로웠습니다. 예. 그런 내 모습이 보였어요? 예, 오랜만에 되게 날카로웠어요. 예. 예, 멘트 좋네요. 척척하는 세상. 맞아요. 네. 근데 오늘 우리가 벌써 종료할 시간이 됐어요. 아직 시작도 안 한 것 같은데 몸풀기 한 것 같은데 끝나버렸네. 그래서 제가 원래 우리가 이번 주에만 요 지금 꼰대 이야기를 정리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까지 이어서 자연스럽게 한 번 더 모여서 이 꼰대 이야기를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정리를 좀 하는 수준으로 이야기를 여기서 급하게 마무리 좀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우리가 아쉽지만 다음 주에는 우리 장 작가가 우리 김 교수에게 편지를 쓴 것도 좀 있고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한 대로 조서방이 꼰대들과 함께 읽고 싶은 책도 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준비했었어요. 할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좀 우리 진중함 속에 그리고 이렇게 묵직함 속에 이야기를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한마디씩 해주세요. 오늘 어땠는지. 그러니까 뭐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말하겠지만, 그러니까 자기계발서에 자신의 미래를 묻기보다는 또 사실은 자기계발서 묻는 거는 점쟁이한테 묻는 거라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비유 좋다. 그게 아니라 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비롯한 저한테도 하는 말이고요. 스스로 행복할 권리가 있다. 이 말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 작가는요. 저 생각해봤는데요. 할 말이 없어요. 오늘은 좀 우리 묵직함 속에 진행이 됐는데 지금 귀까지 다 빨려가지고 오늘도 못 들었어요. 우리 장 작가의 집 이야기. 그건 천천히 나중에 앞에서 너무 많이 말했잖아요. 뭐야 나만 이렇게 맨날 진짜 말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왜 지금 너무 이것도 완전 꼰대짓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나이 어리다고? 나만 무시하는 거예요? 조서방 아니 말하라 그럴 때는 말안 했다 그래 놓고는 아니 말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방금 말한 거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가슴이 아파요. 천천히 얘기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우리 지금 이청춘 지금 우리 두 명의 나머지 두 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아프지 마시고요. 소울을 잃지 마세요. 항상 스테이 헝그리하게 합시다. 휘둘리지 말자고요. 그래. 휘둘리지 마요. 우리 오늘은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본격 꼰대 저격 방송 이런 꽃 같은 청춘입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